2부 정령과의 기묘한 동거. 19. CCTV 영상 분석. 임영관리국 상황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왕 팀장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남겨진 요원들은 거대한 빛의 구슬 주위에 모여 어젯밤의 소동을 분석하고 있었다. 화면 가득 떠 있는 광장의 밑줄 예술가라는 해시태그는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말도 안 돼. 영상을 분석하던 마루가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의 손가락이 빛의 구슬 표면을 빠르게 확대했다. 화면에는 플래시몹이 벌어지던 순간의 광장이 여러 상 카메라 모드로 표시되고 있었다. 누리 선배,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누리는 마루의 부름에 다가갔다. 화면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선 소피의 모습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띠고 있었다. 이상한 점이라도 있어. 네, 그냥 이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보세요. 마루가 화면의 특정 지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소피의 주변, 그리고 플래시몹 참가자들이 처음 나타났던 광장 가장자리의 어둠 속. 그곳들의 온도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았다. 마치 얼음덩이라도 있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소피 씨가 절규를 시작하는 순간 이 지점들의 이상 현상 수치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도시의 정상적인 운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에너지 파동이 감지됐다는 뜻입니다. 누리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그 에너지 파동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가람 선배님이군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가람 선배님이 도시의 바람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종해서 플래시몹 동호회가 숨어있던 곳의 소리를 증폭시키고 소피 씨의 외침을 그들에게만 들리는 신호처럼 전달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현장 개입이자 규정 위반입니다. 마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가람이라는 상급자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이 자신의 어설픈 판단에서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팀장의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왕 팀장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말없이 마루가 분석하고 있던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보고는 들었다. 가람이 녀석이 또 제멋대로 날뛰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위험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팀장님, 이건 명백한. 마루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왕 팀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됐다. 그놈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더 중요한 건 저 양반이야. 왕 팀장의 시선은 화면 속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웃고 있는 소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세요, 팀장님. 소피 씨 주변의 이상 현상 수치가 급증하고 있어요. 가람 선배님의 개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상 스스로가 무언가 각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 팀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마루의 말대로였다. 소피의 데이터 그래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부른 수치는 여전히 낮았지만 의지, 분노, 계획과 같은 항목의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운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불운을 역이용하여 무언가를 계획하는 주체로 변하고 있었다. 이젠 그냥 막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군. 왕 팀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 양반, 우리 존재를 눈치챘어.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려 하고 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왕 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빛의 구슬에 비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은 지켜본다. 20. 함정 수사. 그래, 좋다. 예술가라. 당신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기꺼이 되어주지.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예술가가.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겼다. 그래, 나를 봐. 나를 마음껏 구경하라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 괴물을. 내 눈에 깃든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차가운 광기였다. 하지만 그 광기 아래 내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석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를 방해하는 존재들. 그들은 물리적인 현상에 개입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내 목소리를 직접 막지는 못했지. 대신 다른 소음으로 내 목소리를 덮어버렸어. 그 말은즉 그들은 직접적인 힘보다는 상황과 우연을 조작하는 데 능숙하다는 뜻이다. 나는 거리의 벤치에 앉아 마치 고뇌에 찬 예술가처럼 연기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판을 짜야 한다. 우연히 끼어들 틈이 없는 오직 나의 의도와 결과만이 남는 완벽한 무대.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다. 나는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덫을 놓을 것이다. 함정 수사. 그래, 이거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내 머릿속에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우선 나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나는 이제부터 광장의 예술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척하면서 그들의 방심을 유도하는 거지. 나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허공을 응시하거나 땅바닥에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사람들은 내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열광했다. 그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나를 향해 터졌고 나는 기꺼이 그들의 피사체가 되어주었다. 좋아, 미끼를 물었군. 이제 슬슬 덫을 놓아볼까. 며칠 후 나는 나의 다음 작품을 예고했다. 물론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나는 한밤중 인적이 드문 낡은 시장의 골목을 다음 무대로 정했다. 그리고는 나의 몇 안 되는 추종자들에게 내가 그곳에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추모 퍼포먼스를 벌일 것이라고 슬쩍 흘렸다. 사라진 것들에 대한 추모. 아주 그럴듯한 제목이야. 내가 정말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니. 나의 진짜 목표는 그 골목에 있는 작은 빵집이었다.
그곳은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주인은 가게 위층에 살고 있었다. 내 계획은 단순했다. 빵을 훔치는 것. 하지만 이전과는 방식이 달랐다. 나는 가게에 침입할 것이다.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빵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훔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명백한 절도이자 침입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거야. 내가 가게 문을 부수는 장면, 안에 들어가는 장면.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찍어야만 해. 그래서 나는 나의 추종자들에게 퍼포먼스를 예고한 것이다. 그들은 나의 위대한 예술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분명히 카메라를 들고 숨어서 나를 지켜볼 터였다. 그들의 카메라는 나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 나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당신들도 분명히 나타나겠지. 내가 이 선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들이 개입하는 바로 그 순간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나는 빵집 주변의 지형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 넣었다. 바람이 불어올 방향, 고양이가 나타날 만한 곳, 갑자기 조명이 꺼질 만한 변수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계산해 넣었다. 좋아, 이번엔 내 놈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놔주지.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내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승자를 가릴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2부, 정령과의 기묘한 동거. 20일, 4차 시도, 천사의 좀도둑. 무대 장치는 끝났다. 이제 배우가 등장할 차례지.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낡은 시장의 후미진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나의 다음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몇몇의 그림자들이 저 멀리 골목 어귀의 건물 옥상과 창문 뒤편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나의 추종자들이었다. 내가 광장의 예술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이후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자들. 그들은 오늘 밤 내가 벌일 사라진 것들에 대한 추모 퍼포먼스를 기록하기 위해 숨죽인 채 카메라를 들고 있겠지. 멍청한 것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오늘 기록하게 될 것은 예술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현장이야. 당신들의 그 카메라는 나를 체포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이것이 나의 함정 수사였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 당신들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한들 이미 녹화되고 있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까지 모두 막지는 못할 터. 나는 나의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스스로 증거를 남겨 시스템에 나를 제출할 작정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체크메이트다. 나는 차가운 밤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내 완벽한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골목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흐느끼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지금 내게는 타인의 불행에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서러워졌다. 울음소리에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아이의 모든 서름이 담겨 있었다. 엄마, 배고파, 춥고.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쓰레기 더미 옆 웅크리고 앉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를 달래줄 기력조차 없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 엄마. 그 모습은 불과 몇 주 전 거리로 처음 내몰렸던 나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나의 이 범죄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고 저 보이지 않는 존재들마저도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아이를 위해서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저 굶주린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 구현이다. 그러니 이건 죄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부여했다. 나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었다. 나는 굶주린 아이를 위해 기꺼이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이름 없는 천사였다. 천사의 좀도둑. 아주 그럴듯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나의 진짜 목표물인 작은 동네 빵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빵집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추종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들도 와 있었다. 나의 보이지 않는 방해꾼들. 좋아, 모두가 지켜보고 있군.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어. 나는 빵집의 낡은 나무 문으로 다가갔다.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쇠치렛대를 꺼내들었다. 이제 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빵과 돈을 훔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쇠치렛대를 문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젖히려던 바로 그 순간. 22. 빵집 주인의 기도. 기익. 내가 문을 부수기도 전에 낡은 나무 문이 안쪽에서부터 소리를 내며 먼저 열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쇠치렛대를 등 뒤로 감추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경비업체의 날카로운 경보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와 희미하고 따뜻한 불빛이었다. 문 안쪽에는 빵집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오히려 무언가 감격에 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들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다음 행동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와 내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밀가루 반죽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어요. 네, 아주머니, 저는 그냥 지나가던. 나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신이시여, 제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그녀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외쳤다. 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제가 바로 몇 분 전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렇게나 많은 빵이 남았다고. 이 아까운 것들을 내일 아침이면 전부 버려야 하는데 부디 이 빵들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디 당신의 뜻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범죄자가 아닌 신이 보낸 사자, 기적의 현신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내가 광장의 예술가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아니, 아주머니, 저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빵을 선생님 자신을 위해 가지러 오신 게 아니시겠지요. 분명 이 빵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시려는 것이겠지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나의 치밀했던 범죄 계획은 한없이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졌다. 어서 들어오세요. 전부 가져가십시오. 이 빵들은 이제 선생님의 것입니다.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써주세요. 그녀는 내 손을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선반에 남아있던 수십 개의 빵들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나는 얼떨결에 그녀가 건네는 묵직하고 따뜻한 빵 봉지를 받아들었다. 내 등 뒤에 숨겨진 쇠지렛대의 차가운 감촉이 유난히 부끄럽게 느껴졌다. 흐하하하, 골 좋다. 저 양반 표정 좀 봐. 내가 이 맛에 이 일을 못 끊는다니까. 임영관리국 상황실, 가람은 배를 잡고 구르며 빛의 구슬에 펼쳐진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누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개입하기도 전에 내가 했지. 가람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저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더군. 빵이 남았으니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해달라고. 마침 저 양반이 빵을 훔치러 가고 있고. 이거야말로 완벽한 조합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귓가에 살짝 속삭여줬지. 문을 열어라. 너의 기도에 응답할 자가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선배님은 정말 악마예요. 칭찬으로 듣지. 나는 묵직한 빵 봉지를 든 채 빵집을 나섰다. 가게 문 밖까지 나온 아주머니는 내가 멀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다. 품 안의 빵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내 4차 시도는, 내 완벽했던 함정 수사는 그렇게 또다시 실패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그 결과로 기적을 행한 천사가 되어 있었다. 골목 어귀, 나를 찍고 있던 추종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존경의 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느껴졌다. 젠장, 모든 것이 또다시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부, 정령과의 기묘한 동거. 23. 드디어 잡은 꼬리. 나는 묵직한 빵 봉지를 든 채 빵집을 나섰다. 가게 문 밖까지 나온 아주머니는 내가 멀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다. 품 안의 빵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실패했다. 내 완벽했던 함정 수사는 그렇게 또다시 실패했다.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빵집 주인의 기도, 나를 신이 사자라고 부르던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가게 문을 부수려던 바로 그 타이밍에 그녀가 기도를 하고 문을 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이야. 이번에도 그들이 내 계획을 망쳐놓은 거야. 하지만 대체 어떻게? 나는 걸음을 멈추고 손에 들린 빵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고소한 빵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따뜻함이, 이 선의가 나에게는 지독한 패배의 증거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뭐지? 방금 빵봉지 주변 허공에서 아주 희미한 빛의 입자 하나가 반짝 하고 빛을 발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햇살 좋은 날 먼지가 춤을 추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먼지가 아니었다. 훨씬 더 작고 영롱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빛이었다.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라 내가 피로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빛의 입자는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꿰맞추는 마지막 단서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미친 듯이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그래, 있었어. 항상 있었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그날, 내 테이블 위로 저절로 미끄러져 오던 와인잔. 나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잔 주변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명품 매장 앞에서의 그날, 내 돌멩이의 궤적을 비틀었던 정체 모를 바람. 그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었다. 그 바람의 중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소용돌이치는 빛의 흐름이 있었다. 아주 희미한 빛, 공기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이 빛의 입자까지. 모두 같은 놈들의 짓이야. 나는 더 이상 불운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명백한 위치를 가진 존재에게 계획적으로 방해받고 있었다. 그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리법칙을 교묘하게 비틀어 내 모든 계획을 망쳐왔던 것이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둡고 텅 빈 골목.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공기의 흐름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들의 시선을. 내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꾼의 심장이었다. 드디어 놈들의 꼬리를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내 목표는 바뀌었다. 당신들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내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고야 말겠어. 나는 빵 봉지를 고쳐들었다. 이 따뜻한 빵은 이제 더 이상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놈들을 유인할 최고의 미끼였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굶주린 아이와 엄마가 있던 골목 구석을 향해 걸어갔다. 내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내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아주 작은 빛의 입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24. 추격 전. 골목 구석. 아이와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는 이제 울음도 그쳤는지 지쳐서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빵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들 지금 나를 보고 있겠지. 내가 이 빵을 저 불쌍한 모자에게 건네주기를 바라고 있겠지. 그래야 당신들의 시나리오가 완성될 테니까. 또 하나의 감동적인 미담이 탄생하고 나는 영웅이 되고. 안 그런가? 나는 속으로 그들을 향해 말을 걸었다. 그래, 이걸 원했지. 내가 착한 일 하기를 바랐잖아. 이 빵, 저 아이들에게 갖다 주길 바랐겠지. 하지만 어떡하나.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빵 봉지를 들어 올렸다. 나는 그런 영웅이 아닌데. 내 시선은 모자가 아닌 그들 옆에 있는 더럽고 질척한 무릉덩이를 향해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와 빗물이 뒤섞여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 같은 곳이었다. 나는 빵 봉지를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는 저 무릉덩이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져버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자,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함정이었다. 이 순수한 악에 굶주린 아이에게 돌아갈 빵을 눈앞에서 더러운 시궁창에 버리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들의 선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일 터였다. 그들이 개입한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다. 안 돼. 임영관리국 상황실. 누리는 비명을 질렀다. 빛의 구슬 속 소피가 빵 봉지를 무릉덩이에 던지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저 빵을 버리면 저 아이는. 누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이를 향한 연민과 빵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분노가 동시에 폭발했다. 그녀는 왕 팀장의 경고도 가람의 조언도 모두 잊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막아야 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현실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투영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내가 빵 봉지를 손에서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내 눈앞 나와 무릉덩이 사이의 허공이 아지랑이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그러짐 속에서 희미한 빛의 입자들이 뭉쳐지며 점차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반투명하고 배경이 비치며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마치 홀로그램 같은 모습이었다. 빛으로 이루어진 젊은 여자의 형상. 나는 숨을 멈췄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빵 봉지를 손에서 놓았다. 하지만 무릉덩이가 아닌 내 발치에 안전하게. 내 눈은 오직 내 앞에 나타난 신기루 같은 존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마침내 놈들의 꼬리를 잡았다는 사냥꾼의 희열이 뒤섞인 전율이었다. 너였구나. 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내 앞에 나타난 빛의 형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 안 돼. 오지 마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감추려 했지만 한번 드러난 존재를 다시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쉽지 않은 듯했다. 그녀의 몸은 필사적으로 흩어지려는 빛의 입자들과 그녀를 붙잡으려는 현실의 법칙 사이에서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맹수처럼 땅을 박차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그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답을 원했다. 거기서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내 외침에 빛의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보다 훨씬 빨랐지만 당황한 탓인지 자꾸만 비틀거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렇게 낡고 어두운 시장의 골목길에서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기묘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투명한 정령과 몇 주간 자신을 괴롭혔던 존재의 답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인간의 어설프고도 처절한 추격전이